네, 간밤 나온 국내 뉴스 이번에는 하나씩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면을 통해 뉴스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가급적 빨리 착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도 가격 상승 압박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컴투스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합니다. 크립토 펀드 결성을 통해 유망한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한편 컴투스가 발행하는 암호화폐 C2X와 시너지를 창출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 미접종자도 자가격리 없이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어 이르면 이번 봄부터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믿고 가는 정책주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는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좀 서두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과연 정책주에 얼마나 좀 더 상방 압력을 가할지 궁금하고요. 사실 정책주에서도 건설주, 지금 원전주, 플랫폼 관련주가 지금 워낙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15일 날이었죠. 이제 경북 울진의 그 산불 피해 이재민 간담회에서 이제 신규 원전 재개는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속도를 내겠다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제 탈원전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메시지로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인데요. 원전 산업을 복원해서 이제 신재생과 원전의 어떤 조화를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원전 관련 정책을 좀 짧게 살펴보면요. 신한울 3호기와 4호기를 건설을 재개를 하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이제 수출하고 그리고 SMR이죠. 소형 원전을 배터리 그리고 이제 수출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은 이제 울진에 짓기로 했었던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같은 경우는 7천억이 넘게 지금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집계가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또 이제 공사가 현재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또 내년 7월 달이죠. 이제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쪽 이제 설계 수명이 이제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이제 연장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주요 정책 과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원전 수명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경수로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고요. 그리고 중수로는 한 3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운전을 결정하면은 현재 기준으로 10년 정도를 더 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중간에 이제 좀 대규모 이제 정비를 거쳐요. 그래서 최대 60년까지 이용하는 이런 이제 예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전업계는 윤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대표 공약, 신한울 3호기, 4호기 건설 재개, 그리고 이제 노후 원전을 계속 운행만 이행한다 하더라도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한 3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는 사실 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이유가 이제 지난 8월 달로 이제 기한이 끝나겠습니다. 이제 환경 평가인데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이게 평가 기간만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시 시행한다 하더라도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실제로 우리가 이게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건데 탈원전을 해서 또 5년 기간 동안에 사실 원전 부품 업체에 정말 수백 곳이 이제 폐업을 했거든요. 이게 살아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원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제 발주가 한 2, 3년 정도 후에 나올 것을 이제 업계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은 당연히 두산중공업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탈원전으로 좀 최대 피해를 봤던 기업인데 이번에 이제 탈원전을 벌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R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을 쭉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전력 이것도 이제 여러분께 소개 안 해드릴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형제로는 에너토크 전동 액추에이터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그리고 에너토크 세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해보시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사 발주 이후에
1, 2년 뒤에 좀 발주가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겠어요. 네. 세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또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들었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원자력으로 만든 수소라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선인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수소 경제를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수소법 개정안인데 크게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청정 수소를 인증하는 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CHPS죠. 보통 이제 청정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두산 퓨어셀이죠.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팩트체크 시간에 좀 전해드렸는데요. 머스크 CEO에 대해서 CEO 트윗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테슬라도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 TSMC도 8인치 파운드리 가격 인상을 하자 삼성과 현대차도 가격 인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자, 과연 주가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현재 지금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요 산업계 곳곳에 이제 원가 상승 압박이 굉장히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칩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3분기부터 8인치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제 기존 대비해서 10에서 한 20% 정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앞서 TSMC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사실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계속 이제 높여왔어요, 가격을. 근데 이게 이번에 올린 게 아니고 2020년부터 계속 올려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요. 어쨌든 올해도 추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국내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를 제가 좀 봤어요. 보니까 작년에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이죠. 이제 DS 쪽 매출을 봤더니 주요 원재료 중에 이제 웨이퍼 가격 그리고 연성 회로기판이죠. 이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한 1% 그리고 한 8% 정도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재무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그렇지만 원가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파운드리 가격으로 이걸 일괄적으로 이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가가 좀 높게 형성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12인치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게 8인치인데 8인치 쪽의 가격 인상 폭이 좀 더 클 것이다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테슬라 가격 상승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당장은 가격 상승 압박을 우리가 감내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 종목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준비한 종목은 4가지입니다. 일단 LG이노텍 안 갈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조정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 장기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DB하이텍.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절반 수익 실현 했잖아요. 한 200% 넘을 때 저희가 절반 수익 실현 했는데 다시 절반 수익 실현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4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 사형제 나왔네요. LG이노텍,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섹터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낙폭 과대 쪽에서는 LG 엔솔에 좀 주목이 되다 보니 2차 전지 쪽에 시선이 쏠리면서 게임은 완전히 좀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국내 게임사 중에 암호화폐 쪽을 좀 많이 사랑하는 컴투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또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쪽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게임주 언제쯤 해뜰 날이 올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컴투스 정말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기업 맞습니다. 일단 컴투스가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서 이제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든다, 설립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크립토 펀드죠. 이제 암호화폐 전용 투자 펀드인데 이걸 결성을 위한 유망한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한편, 그리고 컴투스가 발행을 준비 중인 암호화폐 C2X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국내 VC인 이제 크리처 펀드가 이제 미국의 크리처스 USA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크리처 벤처스는 크립 벤처스는 송재준 컴투스 대표가 이제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 있는 기업이고요. 컴투스 측도 여기에 지금 주주로 참여해 있습니다. 송 대표는 컴투스 창업자죠. 이제 송병준 컴투스 홀딩스 의장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미래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크리처 벤처스가 미국 법인 설립과 크립토 펀드 결성을 추진하면서 국내 VC 혹은 ICT 기업 쪽에 이제 관련 움직임에 대한 속도도 좀 붙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크립토 펀드를 결성, 운영 중인 곳은 해시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해시드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김서준 대표가 현재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게임사 중에 블록체인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사랑하는 이제 컴투스가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계획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는 국내 3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2대 주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자체 암호화폐인 C2X 발행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더니 컴투스 홀딩스 두 기업 모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 밖에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여러분들도 공부 한번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도 컴투스 홀딩스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